에어로스페이스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거랑 상식이 좀 다르죠.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항공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항공기가 굉장히 서로 다른 조건에서 낙뢰 쪽 번개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운항을 하면서 번개를 맞은 케이스고요.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항공기가 이륙을 하면서 스트라이크, 즉 번개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항공기 낙뢰 사고의 한 90%가 이렇게 테이크오프, 이륙을 하면서 보통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낙뢰를 맞는 순간 보통 이제 콕핏이라든지 윙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인가되는 그러니까 인가되는 이제 전류량이 200kA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고요. 논문 자료에 의하면 한번 이렇게 낙뢰를 칠 때마다 한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에너지가 쏟아진 거고, 거기에서 생긴 부분들을 항공기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대부분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자, 항공기에 대해서도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는 운항 중에서 보시면 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낙뢰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국이나 관제하고 통신을 하고 FM 주파수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를 주고 쏘고 하는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항공기에 보시면 안테나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레이더, 그다음에 위성하고 통신하는 위성 레이더, FM 레이더, 관제 레이더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레이더하고 연결된 이제 케이블들인데요. 지금 A350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그 A380 실제 모델에 보시면 그 케이블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이 케이블의 무게만 약 5톤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톤이면 꽤 무겁죠. 네. 그래서 항공기에 실려 있는 이 케이블들이 전부 케이블이 커플링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역시 커플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공자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신뢰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EMS3D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들이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공기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까 자동차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 제품, 100m가 넘는 애들도 있죠. 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굉장히 큰 컴퓨테이션, 계산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FEM이라든지 FTTD 같은 이런 그 메소드의 증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정확하지 못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몇이 나누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굉장히 큰 컴퓨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라이트닝, 퓨어 탱크, 이그니션, 프리벤트라고 해서 낙뢰로부터 연료 탱크를 보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RFI, 밀스탠다드 사료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D160G에 대한 보호성, 그 중에서도 이제 섹션 23에 들어간 라이트닝, 즉 낙뢰에 대한 보호성 중에서 간접 낙뢰, 직접 낙뢰, 그 다음에 허퍼 같이 고출력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 보호 이런 것들이 주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A3D 케이블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PCB에만 국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대형 구조물에도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항공기를 실제로 시험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항공기가 그 목욕할 때 쓰고 있는 깔때기처럼 생긴 애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특정한 자기장 필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작해서 씌우는 것이고요. 이 과정도 굉장히 많은 응용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이제 그런 거 안 씌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띄워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특히나 레이더라든지 전자파로부터 맞았을 때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투기 날개 쪽으로 전자파가 입사가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어디로 어떻게 이제 커플링돼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인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허퍼 또는 뭐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뭐 고출력 전자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이제 이런 그림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 시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DO160G라고 하는 시험 절차나 규격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케이블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항공기 내부에서 케이블을 순차적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 포인트를 달아주고 케이블에 대한 정리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 케이블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발로 되어 있고 무겁고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막 파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 제작이 어렵다 보니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상용품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건 F-16에 대한 그 캐노피 영향성을 보기 위한 부분이고요. 물론 뭐 아시겠지만 KF-21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전부 수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수행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낙뢰 부분이고요. 간접낙뢰 관련된 이슈들도 역시 DO160G라는 레귤레이션 안에 실험 측정 방법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방법을 보시면 어디에다 어떻게 뭐 인가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닝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항공기 조종석이라고 부르는 콕핏에 주로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날개, 꼬리 날개 또는 저기 옆 날개 윙팁이라고 부르는 날개 끝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에 따라서 여기는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니까 어떻게 니네가 시뮬레이션 하시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과 또는 보상이나 위크 포인트, 즉 약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또는 실제 설계에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오버브레이드 선, 즉 그 편조선을 그 번들 와이어라고 하죠. 와이어 본딩을 해서 본딩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막 달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항공기 안에서는. 원하는 이제 조립체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재분해과 조립 자체가 어렵고, 날개 같은 경우는 한번 조립을 해버리면 사실상 그 사람이 완전히 뜯어서 하기 전까지는 내부에다 이런 걸 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미리 찾아서 작업을 해야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실제 개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EMA3D 케이블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의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웨이브 폼들은 이제 DO160G에 자세히 나와 있고, 각 섹션별로 만약에 이제 뭐 낙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섹션 23과 22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 탱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전기 항공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도 연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항공기 연료 탱크가 만약에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아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예상되는 그 큰 이제 재난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타이완 항공기 TWA 뭐라고 하는 이제 모델인데요. 810인가 하는 모델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연료 탱크 폭발 사고가 나서 이때부터 이게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과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 일어나는 이런 큰 문제들은 시험하는 과정이 조금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들은 어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모델에다가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제품인데요.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파크가 생겼는지 측정하는 뭐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특정한 포인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안다면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들을 하시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연료 탱크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리벳이나 뭐 볼트 너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너나 심이 있는 공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찰하고 시뮬레이션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스텝별로 이렇게 간다는 것들이 주 내용이고요. 따로 그 낙뢰만 주제로 하는 이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 비행기 날개가 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을 이어붙이기 때문에 이어붙이는 그 공간이 전부 다 패스너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볼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 타겟이 됩니다. 내부 공간에서 뭐 립이 들어갔다든지 립 사이로 이제 케이블이 지나갔다든지 또 플랩이 내려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기계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전부 다 그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모델도 역시 지금 이제 항공기 날개에 보시면 그 그 화장실에서 쓰는 뽁뽁이 같은 걸 붙여놨는데 요런 이제 필드장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과 일치하도록 그 외부에다가 이렇게 가설물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상에서 시험하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탱크, 이제 나이아라는 시험소에서 그 캔자스에 있는 위치타 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시험소입니다. 그래서 나이아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그 빨간색 상자가 연료 탱크 안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제 모델이고 이 모델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든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폭발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료 탱크 보호성이 생기는지 테스트 이건 페일류 났다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스파크가 났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군에서는 이제 군 가망 때문에 밀 스탠다드 461을 하고 거고 D160G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RTCA에 있는 D160G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유사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비슷 이제 끄떡끄떡 하시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크로스토어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케이블을 어디다 둘 것인가. 물론 이제 멀리 두면 좋겠지만 가까이 둘 수밖에 없거나 아까처럼 립이나 그 케이블이 지나가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얘네들은 가까이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부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걸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파라메터 모델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병렬로 됐다든지 분기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석 모델에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고요. 이제 터치스톤하고 스파라메터를 지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 485 이런 케이블들하고 싱글 엔드 라인 여러 가지를 동시 지원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심플러로, 예전에는 이제 심플러로였고 지금은 트윈빌드인데, 트윈빌드 같은 이런 회로 모델하고 연동을 해서 HFSS하고 그 다음에 EMS 리드가 동시에 지원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모델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EMS 리드 케이블이 지원하는 포인트들이고요. 이게 이제 HFSS로 된 부분이죠. 그래서 SI 웨이브는 사실 여기 케이블을 그려내거나 이런 것들이 3D로 모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HFSS에서 가져다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TVS 다이오드가 실제로 이제 낙뢰나 ESD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IBS 모델 같은 모델을 통해서 칩에서 나오는 RLGC 또는 RLC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기생성분을 익스트랙션 추출을 하고 통신이 잘 되는지, 그 사이에서 생기는 공진 문제가 생겼는지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동 관계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폼에서 내가 그 TVS 다이오드를 달았을 때 빨간색으로 실제로 전압이 안정적으로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회로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해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모델하고의 좀 차별화 부분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스프레드 됐는지 또는 집중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리얼 모델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모델들은 보통 이제 위성에 들어가거나 또는 LRU 같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이제 적재 모델에서 사용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염새라든지 계고보라든지 심이나 조인트 부분에서 생기는 이슈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도 케이스하고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I 웨이브에서 니어필드 소스를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예제 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일이라고 부르죠. 미슬인데 이제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케이블들이 영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사일도 발사되면서 낙뢰도 맞기도 하고 뭐 EMP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각 그 스스로 해결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의 탑재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항공기 부분을 이제 꽤 많이 알아봤는데, 네, SI EMS3D 케이블에서 이제 항공기 관련된 이슈들을 RF 영역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슈들이 많아서 여기도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는 이제 고전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항공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고전압 부분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정전기를 통해서 겨울철에 옷을 입고 벗으면서 딱딱하는 그런 정전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서 나오는 정전기가 2000V 정도 되는데 이 정전기가 그 반도체를 죽이는 인자로 많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대기 공간 안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호되는지 또 보호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이제 그림들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법칙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준위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불꽃 반응을 한다든지 원자의 뭐 위치, 에너지가 바뀌면서 또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뭐 특별한 색깔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파장, 주파수, 그다음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언급은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료를 썼냐, 그다음에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높게 되면 이 공간을 통해서 이게 공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크가 발생하거나 고전압에 의한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걸 자주 봅니다. 야,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얘네들이 막 다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전압과 높은 에너지가 있다면 이게 공기 중이든 또는 나무를 깨트리는 그런 뭐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부르는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 하늘에서 그냥 낙내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PCB를 보관한다든지 또는 전기차처럼 요즘 800V 되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다닌다든지 항공기처럼 뭐 항상 낙내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계속 관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크리피지하고 클리어런스를 좀 표시해 놨는데 PCB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클리어런스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인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전압이 높게 되면은 이 공간을 여기 이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성분을 따라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크리피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주고받는 이런 파워 모스펫 종류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잘 설계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보시면 이제 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만한 부분, 즉, 그 태양으로부터 어, 그 위성의 태양 전지판에 뭐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태양 전지판을 태운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거는 버스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볼테이지 시스템에서 주로 버스바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전이차가 서로 다른 버스바가 나란히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생기는 하이볼테이지 시스템에서의 차지 문제, 그다음에 아킹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킹 문제는 지금 이런 고전압 애자 같은 종류들은 뭐 가설할 때 잠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그 버스바나 이동 간에 사용되는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 방전과 관련된 거는 IC 61000-4-4에 보통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ESD 건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오른쪽 위에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건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는 이제 왼쪽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동작을 시켜놨는데요. 차징했다가 디스차징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차징했다가 디스차징하면서 나가는 이제 포인트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했을 때 여기 타고 들어가는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그 제품의 바디를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해야 되는 칩 쪽으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델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습기나 케미칼에 의해서 생기는 리스크, 플래시오버이죠. 그래서 뭐 습기가 높아져서 서로 이제 그 극성의 절연이 필요한 부분인데 절연이 안 일어났다든지 과학적으로 서로 안에 뭐 가스가 꽉 차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스파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IPC 221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PCB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규정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그 내압이라고 부르는 내압 설계 또는 가스가 들어가는 가스 설계 뭐 이런 식의 그 정보를 통해서 내압에 필요한 즉 내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플래시오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설계를 적용해야 되는 케이스에 이 시뮬레이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플래시오버하고 아킹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처럼 이제 그 플래시오버가 나타나게 되면은 스파크가 생기거나 타버리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선간 간격이 좁다든지 보호를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스파크 갭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저감을 시켜서 안쪽으로 들여보낸다든지 패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스파크 갭은 나중에 검토나 검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서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이제 이런 브레이크다운, 저렴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어떤 PCB를 사용하고 있다면 PCB하고 PCB 사이에 있는 구리판이 간격이 되게 좁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이 높게 형성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압이 서로 통과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절연 파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 파괴가 나타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시간 높은 전압에 노출되어야 되는 그런 장비, 기계, 디바이스 등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제 보통 그런 케이스 스타디를 보시면 솔라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솔라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죠. 네, 좀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지금 2000초 정도 됐는데 이 장기가 노출됐을 때 특히 이제 태양풍으로부터 많은 전하가 밀려들어서 위성의 표면에 달라붙고 전이차를 발생시키면서 이런 그 솔리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법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런 그 고전압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오나이즈된 그 에너지에 대한 노출의 빈도가 높은 경우 이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빈도가 높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요 나머지들은 이제 케이스 스타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으로부터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스페이스 차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배터리, 모터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과정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DB화 된다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합 연결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의 어떤 끝부분은 우리가 위성을 쌓아 올린다든지 뭔가를 만들 때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 법칙으로 설계한 PCB 아트웍은 믿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평하고 싶고, 그런 횟수, 반복적인 설계 횟수를 줄임으로써 설계 비용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앞부분에서 먼저 걸러지게 된다면 반복적인 설계 횟수뿐만 아니라 그 환경시험이라든지 제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녹색 선을 합격선이라고 봤다면 이 합격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하는 것들을 보통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시험과 EMI 테스트 같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밀 스탠더드 461이나 D160과 같은 전자기장 해석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EMI에 대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전체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EMA 3D 케이블 같은 경우 그동안의 케이블 모델이나 고전압이라든지 하이볼테이지 차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